요새 그 현대인의 3대 소비라고 해가지고 네. 뭐 재밌게 글을 쓰셨던데요. 네. 사실 뭐 그게 이제 제가 만들어낸 개념은 아니고 예. 제가 쭉 찾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방송에서 좀 하기 좀 그런데 괜찮아요. 이게 세 가지 비용이 있어요. 예. 하나는 뭐냐면 시발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욕 같은데? 네, 욕입니다. 아, 욕이에요? 실제로 이게 뭐냐면 시발 하면서 쓰는 비용. 아, 이게 뭐냐면 화나서?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뭐라고 했을 때, 또 내지는 남편과 부부 싸움 있을 때, 이러면서 화가 나서 카드를 긁는다든지, 아니면 화가 나서 친구들 모아서 술 마시면서 술값 자기가 내고, 이런 비용을 시발 비용이라.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대표적인 이제 감정 비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자꾸 쓰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 컨트롤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소비가 많고, 또 하나 이제 멍청 비용이라. 멍청한 그 네, 뭐예요? 좀 뭐냐면 예전에 자동이체를 걸어놨는데 때가 됐는데 해지 안 하고 계속 나도 아, 맞아. 나도 그런 경우 가끔 있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소액 같은 경우가 네, 그래서 있더라고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요즘 통신비 같은 것들 잘 결합하거나 이렇게 하면 좀 싸게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하면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비용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 것들을 그걸 이제 멍청 비용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정이 이제 쓸쓸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뭐 혼자 영화 보는 거, 혼술, 혼밥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거보다는 쓸쓸하고 외로워서 사람들 모아서 내가 쓰는 비용을 쓸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용을 좀 줄여라. 그래야 내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종잣돈을 많이 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런 감정 소비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대표님이 또 그 글 가운데 보니까 분리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분리기 공부라는 게 뭡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이제 잘 벌어야 되고, 네. 잘 아껴 쓰고 나면 이제 남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돈을 적절하게 잘 불려야 되죠. 투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보면 정말 잘 모르세요. 그렇죠. 너무 공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누가 하라고 해서 했다가 손실 보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뭐 DLF 투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되고, 옛날에 뭐 동양그룹 사태, 그 다음에 그 전에 부산에 이제 뭐 저축은행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내가 평생을 아껴서 모은 그 돈들을 날려버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본인이 지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해주는 순간 누가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정말 그 아무리 대형 회사를 하더라도 그냥 좋테니까 그냥 잘 모르거든. 그냥 좋테니까 기존 그거보다 이자 더 많이 생기고 수익이 더 생긴다니까 그냥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 그걸 자기가 알고서는 이제 사인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 우리나라는 이제 소비자로서의 의식도 더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내 돈이니까 일단 모르는 건 투자 안 하시는 게 좋고, 투자하고 싶으면 좀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암호화폐 투자 같은 것들은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투자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좀 공부해서 알게 된 다음에 투자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우리 금융기관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좀 제대로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품 판매할 때 지켜야 될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좀 페널티를 줘야, 그래야 파는 분들도 막 팔지 않죠. 보면 괜찮다, 안전하다, 좋아질 거다, 이래서 뭐 원금을 다 날리고 이런 경우들이 막 언론에 보도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으면서 투자자의 자세가 좀 안정되게 보존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나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나누기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잘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최근에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상품이 좋지만 사고 싶지만 안 산다. 왜? 우리 국민들이 사기에 적절하지 않다. 뭐 이런 판단을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나쁜 기업 회사 상품은 그게 좋고 싸고 하더라도 안 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뭐 이제 SNS 이런 것도 막 소통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소통과 협력을 하는 사람이고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자, 이런 것들이 되게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사는 것들이 나중에 저는 이제 부메랑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뭔가 같이 하고 나누면서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식들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면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대표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저는 이게 그 최근에 읽으면서 되게 감명 깊었던 책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인데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죠. 나누어주면 그게 돌아오더라. 왜?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오픈된 사회 속에서.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기업들도 자꾸 나누고 사회적인 책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세일즈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나누는 사람들이 더 큰 부를 이루가더라 라는 것들을 되게 연구를 해서 책을 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나누기라는 게 부자가 되는데 되게 의미 있는 행동이다. 물론 아무한테나 막 나누면 그걸 이제 저희들이 퍼주기라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적절하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또 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도움을 적절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과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는 나누기는 내가 일단 부자가 됐을 때 하는 건가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부자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는 다 차이가 네,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갑자기 내가 돈 벌었을 때 갑자기 나누어주고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나누고 그리고 또 사실 부자가 됐다고 막 나누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걸 균형을 잡는 훈련들은 그렇게 내가 돈이 많지 않아도 천천히 해보는 것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아까 첫 번째. 네, 부자 뭐 보물지도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기 꿈과 목표에 계속 집중하는 것 그게 제가 최근에 젊은 부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일로 성공하는 젊은 친구들을 제가 수요 변화체라는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계속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의 젊은 부자들이란 책들을 보면서 또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되더라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 할 때 더 벌고 더 수익률을 높이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쓸데없이 지출되고 있는 것 낭비되고 있는 것을 줄이면 그게 이제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그게 플러스가 된다. 그것 먼저 찾아봐라. 그러면 바로 플러스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 돈을 투자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돈 공부를 좀 우리가 좀 시작하자. 그래서 이걸 뭐 평생 엄청나게 깊게 뭐 학자들처럼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단지 내가 돈을 어떻게 다루고 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가 뭐야? 투자를 하려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방송을 보면 돼? 이런 것들을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공부들을 좀 시작하는 것, 그걸 좀 권유를 드립니다. 네. 하여튼 우리 그 돈의 심리학이라는 칼럼을 쓰고 계시니까 이런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좀 생각이 좀 이렇게 다양한 면으로 좀 퍼지게 되네요. 네. 그러면서 조금 균형 감각을 가지면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돈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주제 가지고 또 이야기 나누시죠.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예.